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사전 녹화 동영상입니다. 제1작업 값계산 함수 문제 1번부터 6번까지와 제1작업 7번 조건부 서식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각 문항당 배점은 20점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7문제 총 140점 차지합니다. 자, 문제 출제 유형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1부터 6까지 함수 문제 6문제와 함수는 문제에 필요한 함수가 주어져요. 이렇게 어떤 함수를 사용해 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함수적인 부분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은 둘 중에 하나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치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자, 풀이 진행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완성했던 결과치가 이렇게 표 서식 작업 완성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 출제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셀의 테두리 선이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선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 있는 눈금선에 대한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면 깨끗하게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표서식 작성 100점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함수 문제는 1번과 2번은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이 부분들은 첫 번째 여기 셀에서요. 함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밑으로 채워가지고 해당 완성하는 형태로 두 문제가 주어지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은 각 단일 셀로 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번과 2번은 자주 출제되어지는 함수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요, 판정과 관련되어진 if 함수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랭크 함수 나오는데 2016 버전에서는 rank.eq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랭크 함수하고 그 다음에 choose와 조합되어지는 함수로서 mid나 left나 right 함수 또는 날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weekday 함수, 요일을 구하는 weekday 함수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1번과 2번에서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니까 판매 순위 구하라 라고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판매 순위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매 수량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 수량 이렇게 범위 영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과 2번은요. 해당 비어있는 셀의 첫 번째 셀에서 함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이 함수식을 자동체험 핸들 가지고 밑으로 드래그해서 행단위별로 자동적으로 채워지게끔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판매 순위 구하는 빈 셀 I5셀을 선택하고요. 이전에는 정보박사가 주로 직접적으로 함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해드렸는데 이유적인 부분 자체는 컴알 2급이나 1급으로 넘어갈 때 직접 함수식을 입력하는 게 오히려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런데 저희 ITQ 같은 경우에는 함수 문제가 총 6문제 중에 2문제만 2개의 함수식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풀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교재도 그렇게 집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는 이 풀이 과정이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I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당 교재 구매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전자교재 구매하시면 절차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집니다. 자, I5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는요. 여기에 해당 함수 수식 입력줄 왼쪽에 보면 fx라고 있어요. 이 fx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함수 마법사가 뚝딱 실행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에서요. 풀이할 때 이용하라 어떤 함수라는 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검색 요 입력란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요 함수 rank.eq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rank.eq를 수행하려는 작업의 간단한 설명 여기다가 랭크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 안에 이렇게 딱 누르면 함수 종류로
랭크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 목록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이용하라라고 하는 함수는 rank.eq 함수니까 2016 버전에서는 바뀌었어요. 네, 2016 버전에서는 rank.eq를 이용해 라고 되어 있는데 랭크를 이용하게 되면 틀렸다라고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랭크 함수를 선택하셔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요렇게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네, 함수인수 대화상자에 각 입력란에 입력하는 내용물 자체가 보다시피 문제 여기 밑에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져요. 여기에는 어떤 것을 입력을 하라 라고 이렇게 네, 안내가 되어져서 좀 더 네, 함수에 대한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도 해당 안내를 보고 참조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버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함수인수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값을 입력하라 이 말입니다. 네. 자, 문제에서 어떤 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라고 요구를 했느냐면은 판매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넘버에다가 마우스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판매 같은 행에 있는 요 행에 있는 판매 수량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꾹 찍으면 자동으로 F5라고 입력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꾹 찍으면 RF 부분에서는요, 네, 해당 비교 대상이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비교 대상값 범위 영역을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F5에서부터 F12가 문제 조건의 7번째에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이름 정의를 이 F5에서부터 F12는 판매 수량을 이름 정의해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 범위 영역을 판매 수량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판매 수량이라고 뜨는 거예요. 네. 해당 이름 정의는요, 참조의 방식 자체가 절대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셀을 수식이 입력되어져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하는 대상 자체가 고정적으로 못 박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 범위 영역 자체는 절대 참조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자체가 절대 참조로, 자, 절대 참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참조하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 범위 영역에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마우스로 참조 영역을 범위 지정하게 되면은 그냥 F5 콜론 F12라고 해서 요렇게 참조하는 경우를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참조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쉽게 바꾸는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한번 누르면 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더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요,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도움말에 보게 되면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0을 입력해 줘도 되고 빈 상태로 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함수식 완성된 거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출력 결과치에 요렇게 순위가 구해졌는데 문제를 잘 보세요. 꼼꼼하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출력 결과가 숫자값만이 아니라 뒤에 위자가 붙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식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마우스로요,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꾹 찍으면 깜빡깜빡하죠. 네, 요 상태에서 수동으로 AND 기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를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줍니다. 문자를 반드시 상따옴표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결과치는 equal rank.eq 갈로 요 범위 영역에 대한 부분은 함수 마법사로 구했지만 뒤에 추가적인 요구 조건인 화면상에 위자가 추가 보이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AND 기호에 상따옴표 묶고로 위를 추가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다시피 바뀌었죠. 오위라고. 자, 1 영역은 첫 번째 구한 함수식을 이 자동체험 핸들 요 점 있죠. 요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밑으로 쭉 끌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십자형으로 바뀌면 쭉 끌어가지고 놓으면 보다시피 요 중간에 실선이 굵게 보이니까 밑에 있는 요 해당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가지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을 하면 이 구분선 자체가 실선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자, 1번 풀이는 끝났어요. 네, 1번 풀이는 이렇게 완성했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주문 요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네, 주문 1의 주문 요일을 주자구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다시피 하나의 지금 문제에서 함수를 두 개를 이용해서 풀이하라 라고 주어지는 문제 유형인데 이 경우는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옵니다. 함수 문제 총 6문제죠. 6문제 중에 두 개의 함수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개 나오는데, 자, 이 경우는 함수 마법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먼저는요 추즈하고 위크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구해야 되는 셀 J5셀 선택하고요. 그 다음 동일하게 fx를 클릭을 해서 함수 마법사가 실행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함수 마법사 실행됐죠. 네,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 추즈하고 어떤 거 조합인 경우에는요 먼저 어떤 함수? 추즈 함수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검색 함수 검색 부분에다가 CHOOSE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키 누르게 되면, 또는 검색을 누르게 되면 추즈 함수가 찾아졌죠. 네, 해당 추즈 함수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함수 인수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함수 인수 부분은 뭐냐, 문제에서 보게 되면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을 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에다가 저희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행단위별로 주어져 있는 주문 1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데, 위크데이 함수는 사용법을 약간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사용하기 편할 겁니다. 네.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데, 요일에 대한 반환값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라고 문자로 반환을 안 해요. 네. 문자로 반환하지 않고 숫자로 반환을 합니다. 해당 리턴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1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을 기억하시면 수월한 게,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숫자 1로 반환되어져요. 그래서 1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언더바 num 여기 부분에다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함수 인수 안에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겠죠. WEEK DAY 갈로를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 수식 입력줄에는 위크데이 갈로 10개까지 채워졌죠. 자, 위크데이부터 먼저 해야 돼요. 위크데이부터 먼저 해야 되면 이 함수, 지금 현재 추즈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서가 아니라 마우스를 어디에다가 위크데이 있죠. 위크데이에다가 요 갈로에다가 마우스를 꾹 찍으면 보세요. 네. 해당 지금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지금 현재는 추즈 함수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위크데이의 갈로에다가 마우스를 꾹 찍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위크데이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로 바뀌어요. 자, 위크데이는 두 개의 함수 인수를 가지는데 시리얼 넘버와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은 다음에 깜빡깜빡 하죠. 네. 이 상태에서 현재 저희 입력되어진 해당 첫 번째 데이터에 주문일이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꾹 찍으면 자동으로 H5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H5셀에 입력되어진 주문일에 대한 해당 날짜의 요일을 구할 건데, 리턴 타입을 마우스로 꾹 찍어보면 다시 리턴 타입에 대한 도움말이 이렇게 딱 떠요. 네. 리턴 타입은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 1에서 토요일 7까지의 유형은 1을 지정을 하고, 월요일이 1로 반환되어지고 일요일이 7로 반환되어지는 경우에는 2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리턴 타입 1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일요일이 숫자값 뭘로 반환돼? 1로 반환되어져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위크데이 함수에 대한 설정은 끝났어요. 네, 끝났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지 말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추즈 영역 있죠. 추즈 영역에다가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추즈로 이렇게 바뀌어요. 추즈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자, 두 개의 함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습이 약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언더바 추즈의 함수의 위크데이 설정은 끝났고, 그 다음에 value 1에다가 반환되어지는 값이 1일 때 해당 화면 상황에 출력해야 될 값을 여기다가 적어요. 네. 뭘 적어야 되느냐면은 반환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위크데이에서 리턴 타입을 1로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아까 일요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요일부터 적으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적으면 안 됩니다. 네, 일요일, 그 다음에 네, 월요일 순차적으로, 화요일 탭키를 누르면 네, 바로 이동되어집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요 추즈와 위크데이 함수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equal choose 갈로 꾸름이 위크데이 갈로 h5 심표 1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상따옴표 묶음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됐어요. 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5세로 완성되어진 함수식의 자동체험 핸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십자형으로 바뀌는 상태에서요, 십자형으로 바뀐 상태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J12까지 놓으세요. 그러면 완성되어졌는데, 요 구분선이 굵은 실선으로 보이니까 요 네, 버튼 눌러가지고 어떻게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실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해서 2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1번과 2번만 첫 번째 셀에서 구한 함수식을 밑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채우는 형태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패션 잡화의 판매금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패션 잡화의 판매금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서밋하고 카운트이프 함수를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은 countIf 또는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 보면은 자주 출제되어지는 경우가 네, sumif하고 countIf 이용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해라는 문제 물어집니다. 네. 자, 먼저 이 13제를 선택한 다음에 자, sumif를 먼저 이용을 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3제 선택하고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네, 클릭 하면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함수에 주어지는 함수 sumif sumif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또는 검색 버튼 눌러가지고 찾으면 해당 sumif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마법사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함수 인수 첫 번째는 range라고 되어 있어요. 네, 조건에 맞는지를 검색할 셀들을 여기다 입력해 주라고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패션 잡화의 판매금의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패션 잡화는 분류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디자인 문구, 패션 잡화, 필기구 이렇게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range 영역은 마우스로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해 줍니다. D5에서부터 D12까지 분류 입력 데이터를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에 마우스로 꾹 찍게 되면 해당 네, 조건을 지정하는 수 또는 텍스트를 입력하라. 크라이테리어가 뭐죠? 크라이테리언은 이어는 기준이죠. 기준. 입력이 요렇게 18개의 입력 데이터인데 그 중에 입력값이 뭐 어떤 거? 문제에서 패션 잡화가 입력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패션 잡화를 적어줘도 되고 패션 잡화가 입력되어진 셀을 선택해줘도 돼요. 입력하는 것보다 마우스로 꾹 찍는 게 낫겠죠. 이렇게 패션 잡화 입력된 셀, 패션 잡화가 3개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패션 잡화가 입력된 셀만 꾹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요, 패션 잡화의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 금액에 입력된 데이터 범위인 E5부터 E12까지를 블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umif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네, 요 상태에서요, 그냥 엔터키 눌러주면 합계가 구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여기다 여기 썸이프 뒤에다가 꾹 찍어가지고 네, 카운트 if를 수동으로 해줘도 되고. 자, 어떻게 할까요? 함수식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썸이프하고 카운트 if까지 다 이용해서 구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커서를 꾹 찍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슬러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슬러시가 나누기예요. 나누기. 수식 결과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COUNTIF를 직접 입력을 해주고 갈로 열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함수 인수가 count if에 대한 게 떠요. 자, 요거도 약간 연습이 필요합니다. 슬러시 count if 갈로 열기까지 해주면 함수 인수가 대화상자가 count if 함수에 대한 게 떠요. 자, 됐죠. 네. 자, range 같은 방법으로 분류 범위 영역 D5에서부터 D12까지 이고 크라이티어리는 패션 자파 입력되어 있는 거 요렇게 하면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패션 자파의 판매 금액 평균 구하는 함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확인 버튼 딱 누르게 되면 단일 셀이니까 뚝딱 결과값이 구해졌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함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equal sumif 갈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도움말 참조해가지고 네, 풀이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뒤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풀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3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문제에서요 디자인 문구에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디자인 문구의 판매 수량 합계는 문제에서요 네, 꼭 물어지는 게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외에 반드시 d로 시작하는 함수가 한 문제 꼭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 반드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보다시피 dsum을 이용을 해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 선택한 다음에 equal 누를게요. equal. 자, 함수 마법사로 구하겠습니다. fx 네, 죄송합니다. fx 클릭 됐죠? 함수 검색에다가 dsum 엔터. 네, 함수 선택 부분에다가요 dsum 확인 버튼 클릭 됐습니다. 네. 자,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요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물어지는데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 시험에서는 고정적으로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B4부터 H12 됐죠? 필드. 필드는 문제를 보셔야 돼요. 네. 합계로 구하는 대상이 뭔데? 디자인 문구에 판매 수량의 합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네, 다른 방법은 직접적으로 네, 문구를 입력해주는 방법도 있고 해당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라고 입력해줘도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해당 문구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는 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이티어리어는 문제에서 디자인 문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보다시피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류가 디자인 문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디자인 문구 됐죠?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뚝딱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문제도 풀이가 완료됐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5번은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4번 또는 5번에 반드시 나오는 게 점수 주는 함수로 맥스 함수나 민 함수나 라지 함수나 스몰 함수 중에 하나가 꼭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꼭 나옵니다. 네, 해당 맥스 함수는 범위 영역 내에 제일 큰 값을 골라, 민 함수는 범위 영역 내에 제일 작은 값을 골라, 라지 함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큰 값, 스몰 함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작은 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 묻는 건 라지니까 네, 해당 마우스로 제13제 선택하고 동일하게 함수 마법사를 구해볼게요. fx 클릭했어요. 함수 마법사에서 라지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 또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함수 찾아지면 확인 버튼 클릭
어레이 부분에다가 해당 어디에서 두 번째로 큰 판매 수량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수량에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판매 수량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정합니다. 됐죠? 몇 번째 큰 값 문제에서 두 번째 큰 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몇 번째라는 부분을 숫자로 적어줍니다. 2라고 적어주게 되면 판매 수량 범위 영역 내의 두 번째 큰 값 확인 버튼 누르면 끝. 점수 주는 문제라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6번 문제는 고정적으로 반드시 vlookup 함수만 물어줘요. vlookup 함수 외에 출제되었던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익혀놓아야 되죠. vlookup 함수 처음 접하시면 약간 어렵게 느껴집니다. 함수 인수도 4개나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하지만 반드시 나오니까 연습을 3-4번 하시면 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당 나오더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함수 마법사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선택했죠. fx 클릭하셔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이 되어지면 함수 마법사 함수 검색에서 vl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vl ookup 하면 찾아졌죠? 확인. vlookup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4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lookup 언더바 밸류는 고정이에요. 고정. 꼭요. H14셀에 입력된 이렇게 문제에서 H14셀에 입력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줘야 할 값은 H14를 마우스로 꾹 찍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은요. 요거는 어떻게 범위 지정하느냐면 요 기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H14셀에 입력된 값 있죠. 값을 해당 여기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캘리 스티커 C5부터 C5에 있어요. 그러면 C5부터 시작하세요. C5부터 시작하고 시작 셀을 끝셀은 H12로 못 박으시면 돼요. 끝셀은 H12 이렇게 시작 셀만 문제 여기 H14에 입력된 내용이 입력된 셀 선택하시고 끝셀은 H12로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C5에서 C12까지 H12까지 이렇게 C5에서 H12까지 첫 셀만 여기에 입력된 내용물을 찾아가지고 그게 C5가 아니라 B5일 수도 있고 D5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요. 그래서 기준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영역은 그 값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끝셀은 H12야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저희가 지금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이 C5부터 그죠? C5부터 이 범위 영역이잖아요. C5부터 H12 범위 영역입니다. 이 범위 영역인데 이 범위 영역 내에서요 해당 문제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뽑아내고자 하는 대상값 H14를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뭘 구하라?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이 문제는요 지금 약간 응용돼 있어요. 하나만 vlookup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게 2개예요. 판매 금액도 구하고 판매 수량도 구해야 됩니다. 판매 금액부터 구해 볼게요. 판매 금액이 제가 지금 빨갛게 범위 영역 지정한 요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판매 금액이 몇 번째 있느냐?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범위 영역요. 레인지 언더바 룩업 부분에서는 해당 고정적으로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데 폴스 또는 true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폴스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폴스라고 입력하시면 지금 현재 H14셀을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 구하는 거는 완성이 됐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해졌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까지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는 별표로 하시면 되겠고 직접 입력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편집을 요 범위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대상 자체가 아까 세 번째 지정했던 게 뭐였냐면 판매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요 빨갛게 지금 분홍색으로 지정된 범위 영역 내에 판매 수량은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판매 수량은 4번째니까 요거 값을 4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상태에서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 해당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금액 값인
총 판매 금액이 구해졌어요. 자, 함수 문제 6문제 해서요 총 120점 부분까지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조건부 서식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은 2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자,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범위 영역을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B5부터요 J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요거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홈으로 갑니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고 조건부 서식 목록에서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새 규칙 선택을 합니다. 네,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클릭.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데이터 막대 문제 유형과 새 규칙을 이용을 해서 수식 이용하는 방법 2가지 문제 유형 나와요. 네, 여기서는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규칙 유형 선택 목록에서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에다가 직접 수식을 작성을 하는데 조건에 맞게끔, 네, 이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equal을 입력하셔야 돼요. 수식을 입력할 때는 equal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대상은 판매 금액이 15,000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판매 금액 15,000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당 선택한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행인 5행에서 판매 금액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네, $2, $5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졌는데 $2, $5라고 입력되어졌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요 $2, $5로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이 5셀만 체킹을 해버려요. 그리고 범위 영역으로 지정한 밑에 있는 6행이나 7행이나 8행이나 이렇게는 체킹이 안 돼요. 그래서 요 5 앞에 있는 요 달러를 없애줘야 되는데 쉬운 방법은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누르면 요게 F5 앞에 있는 달러가 따닥 누르면 없어진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요거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네, F4번 기능키를 2번 따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완성하겠습니다. 네, 요게 입력된 값이 문제에서 15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교 연산자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5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수식은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지정하면 완성되어집니다. 서식 버튼 누른 다음에 글꼴은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색깔은 문제에서 파랑을 요구하니까 파랑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는데 해당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수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요 규칙 관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규칙 관리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 봅시다. 네, 이 5의 값이 문제에서 15,000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네, 15,000, 1500이다 보니까 다 만족하는 걸로 되어버렸는데 15,000이라고 제대로 수정을 하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파랑에 굵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네, 해서요, 네, 제1작업 함수식과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까지 풀이해서 제1작업 240점까지 완성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